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저는 지프의 랭글러 중에서도 사하라 모델을 타고 있고요. 오늘 저는 이 랭글러를 타고 본격적인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파워탄 모델의 장점은 주행하면서 뚜껑을 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뚜껑이 오픈이 됩니다. 오늘 또 마침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훨씬 더 감성이 살아납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열었을 때처럼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 하나만 쭉 누르게 되면 저 뒤에서부터 소프트 탑이 천천히 닫혀요. 뚜껑을 닫았을 때에는 이 정도의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드 브레이크 방식은 이렇게 닭다리 형식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오토홀드를 넣을 수가 없어서 오토홀드도 없습니다. 보통 랭글러 하면은 루비콘을 가장 많이 탑승을 하시지만 우리가 맨날 오프로드를 가진 않잖아요. 자동차 전용 구간을 타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실내 정숙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승차감 자체는 편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편안하진 않아요. 특히 편안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어디서 오냐면 이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더라도 약간 자잘자잘한 노면의 요철들이 있잖아요. 완전 막 유리처럼 막 빙판길을 가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요철들이 만났을 때 잔여 진동이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로드에서의 승차감은 못할 수준이 아니기는 하지만 기존에 도시명 SUV를 운용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세단을 타시다가 이 랭글러를 타신다면은 호불호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랭글러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자동 8단 조합으로 약 274마력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요. 토크는 40토크가 조금 넘습니다. 가솔린 엔진이긴 하지만 디젤 엔진처럼 이 초반 토크감이 조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엑셀링을 해볼게요. 살짝 이렇게 엑셀링을 했을 때 초반 토크감이 약간의 터보렉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디젤 차를 탄 것처럼 이 2톤이 넘는 차체를 금방 가뿐히 구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감 자체가 답답하다든지 출력에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4세대도 타보긴 했는데요.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데일리카로 운용을 했을 때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소폭 많아진 것 같고요. 특히나 하체 감각 같은 경우도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법하긴 하지만 또 타다 보면은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포인트가 많은 차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프로드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고! 짠! 여러분, 드디어 제가 산 중턱까지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저는 파주 파평산에 와 있고요. 현재 2륜 로우로 갈 예정이고요. 좀 더 구동력이 필요하다 싶을 때 4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요 2륜 구동으로 달릴 거예요. 와, 근데 며칠 전에 좀 폭우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오프로드는 정말 문제없이 그냥 평지처럼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지금 진짜 오프로드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앞에 엄청난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도강을 해볼게요. 동항할 때는 멈추지 않고 바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갔어요. 대박. 사실 저도 SUV를 타고 있긴 하지만 제 차로 여기로 온다면은 뭐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겠지만 걱정을 안고 갔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랭글러와 함께 오니까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지금 앞에 보이시죠? 그냥 앞에 막 진흙, 근데 이거 갈 수 있을까? 보통 물기가 많은 진흙 같은 경우는 구동력이 세더라도 바퀴가 헛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우측 바퀴로만 가볼게요. 사각지대 경고 사용 불가 센서 확인이라고 떴습니다. 제가 계속 오프로드와 이렇게 진흙밭을 와서 그런지 이렇게 뭐 전자장비의 개입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아이템전인데 아이템이 하나씩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와, 근데 지금 저는 엑셀링도 하지 않고 브레이킹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엔진 힘만으로 이제 단수도 1단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와,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웅덩이가 엄청 많아서 타이어 슬립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타이어 슬립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2륜으로 가더라도 다른 도시명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구동력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이 차량이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토크가 40토크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와,
이륜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오로지 이 각 네 바퀴에 토크감을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오늘 저는 손을 좀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프로드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돌밭길도 있고 차체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스티어링 휠을 꽉 잡지 않으면은 타이어가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운전을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꼭 잡고 있겠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 정도 돌밭길에 방금 물웅덩이도 지나고 진흙밭도 지나서 바로 이제 4륜으로 모드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아직 지금 4륜으로 바꾸지도 않았는데 그냥 2륜으로도 너무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동 토크가 바퀴 2개에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바퀴 2개는 어떻다? 그냥 딸려오고 있는 거다. 랭글러가 가지고 있는 하체가 이렇게 오프로드와 만났을 때에는 진짜 잘 어울립니다. 오히려 좌우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를 해줘서 랭글러의 하체가 운전자에게는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하라는 온로드 전용 트림이기 때문에 루비콘과 비교했을 때 기능들이 뭐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디퍼렌셜 락이라든지 스테빌라이저 이런 것들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하라는. 그래서 이 차로 그냥 뭐 온로드만 다녀야 되고 오프로드는 가면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오프로드로 오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 랭글러 자체가 뭐 4세대 페이스리프트까지 세대 변경이 되면서 너무 이제 도심형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원래 지프가 군용차였잖아요. 기본적으로 온로드 트림용도 그냥 이제 오프로드를 겸용해서 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차다라고 느껴집니다. 와, 여기가 조금 더 오프로드스러우니까 오프로드스러운 길로 달려보겠습니다. 다시 또 진흙 플러스 흙 플러스 돌 플러스 자갈 플러스의 길로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 구동 토크가 살짝씩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와. 야, 근데 제가 방금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오면서 이 랭글러가 살짝의 핸들 유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이런 오프로드로 오니까 킥백 형상 같은 게 이게 기계식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읽어주다 보니까 운전자가 좀 더 세팅을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유격식이다 보니까 그냥 이 핸들링이 오프로드에 왔을 때 좀 더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랭글러는 오프로드에서 장점이 극대화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갈 수 있는데 저기는 너무나도 여기 갈 수 있을까요? 와, 여러분 지금 제가 핸들을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진짜 바퀴 헛돈다 이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2륜으로 가니까 바퀴가 헛돌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4륜 모드로 달려볼게요. 지금 현재 4륜 하이 오토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4륜 오토로도 세팅을 해놨는데 바퀴가 헛돈다면은 마지막으로 4륜 로우로 바꾸고 해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약간 눈썰매장에 온 느낌이고요. 도로는 완전 흙이 파져 있어서 이 온로드 타이어가 껴져 있는 사하라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겠지만 이제 안전을 위해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면 제가 포기를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2륜 로우에서는 바퀴가 헛돌았는데 4륜 오토로 바꾸니까 구동력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헛도는 게 사라졌어요. 와, 근데 여기 가도 될까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가도 될까요, 여러분? 진짜로? 와, 제가 살면서 여기 바퀴 헛도는데요? 가도 될까요? 와, 바퀴가 헛돕니다, 여러분. 안 되겠어요. 이거는 4륜 로우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4륜, 이게 랭글러가 4륜 로우로까지 기어를 바꾸려면은 힘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전용 컨텐츠로도 한번 가볼게요. 현재 피치는 17도가 나와 있고요. 롤링은 4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고도는 166m가 나와 있고요. 조향 각도는 현재 24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무섭네요. 2단으로 출발합니다.
사륜 로우로 이게 갈 수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 사륜 큰일 났다 이거 방금 약간 헛바퀴가 돌았는데 여러분 근데 저 이거 중간에 못 가면 어떡해요? 아니 누가 이거 땅을 다 헤집어 놨어요. 지금 이거 갈 수 있는 거 맞나? 후진할까요? 어떡하지? 근데 살짝씩 이렇게 헛바퀴가 돌고 있어요. 어떡하지? 사륜 로우로도 이 길은 안 됩니다. 사하라는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후진을 하겠습니다. 후진도 지금 그나마 이 후방 캠이 있는데 이 왔던 길 또다시 가야 되는데 이게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거.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센서들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 홍식한 인생은 최고의 차가 밀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차가 자꾸 밀려요. 이게 AT 타이어가 안 껴져 있어가지고 더 밀리고 있거든요. 오씨, 와, 됐다. 진짜 홍식카 인생 역사상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또 이 길은 오르막길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이 다 헤집어 있어가지고 사하라, 온로드 전용 트림인 사하라는 아쉽게도 못 가지만 루비콘 트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오프로드 전용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타이어도 AT 타이어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하라는 안전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오프로드를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도 도전해서 실패했었던 적이 없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산 정상에서 조난을 당하면은 여러분들도 슬퍼하실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저렇게 너무 심한 오프로드스러운 길은 사하라로는 무리인 것 같아서 다시 왔던 길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미 피치가 10도 이상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쪽은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땅이 그냥 다 꺼져 있고 그냥 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올라가기에도 너무 위험해서 제가 원래는 좀 소스를 따려고 했는데 소스도 못 땄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확실히 4륜 로우 기어로 달렸을 때는 4륜 하이 오토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제가 시작했었던 2륜 하이와 비교했을 때 진짜 이 네 바퀴의 구동력이 정말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서 이 엔진의 힘이 다른 데 쓰지 않고 각 바퀴의 구동력과 토크감에 몰빵이 된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금 타이어 때문에 제가 자꾸 타이어 탓을 하긴 하는데 타이어만 AT 타이어가 껴져 있었더라도 방금 저 오르막길은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길도 사실 막 돌멩이와 함께 막 진흙과 그냥 진짜 돌, 자갈, 진흙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본격 산들을 격파하기 위해서 오프로드 전용 차를 본다 하시는 분들은 랭글러 루비콘이 맞긴 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이게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그냥 이제 뭐 좀 레저 좋아하고 캠핑 좋아하고 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스키장 정도 가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하라도 문제없이 이 정도의 오프로드는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정신이 아주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동 토크나 구동력이 좋더라도 아이고 프레임 바디가 아니면은 계속된 이런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 언젠가는 차들이 조금씩 뒤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디온 프레임 방식은 프레임을 짜고 그 위에 이렇게 뚜껑을 덮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틀릴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하라와 루비콘 간의 가격 격차는 약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또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가격이 600만 원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온로드,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신다면은 사하라 트림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여태까지는 4륜 로우로 달렸고요. 기어를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에 제가 랭글러를 탔을 때에도 이 기어가 너무 안 먹혀서 애를 먹었는데 중립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로우 기어를 한 번에 갔네요. 이게 2륜 봐봐요. 이게 2륜 하이와 4륜 오토까지는 좋거든요. 그리고 4륜 하이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 중간에 중립 놓고 4륜 로우로 가는 게 너무 이렇게 힘이 듭니다. 거의 뭐 지금 약간 팔뚝에 알이 벨 것 같은데 이 기어 바꾸는 것만으로도 좀 진땀이 빠져요. 힘듭니다. 이 4륜 구동의 명가는 국내에서는 KGM이 있지만 이제 해외에서 글로벌에서는 지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4륜 구동 차들에게 기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정적인 구동력이라든지 도로를 주행했을 때 접지력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랭글러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 랭글러 자체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이상하죠. 이거는 타봐야지 알 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오프로드로 와보신다면은 홍 씨가 왜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했는지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잘 구동을 해서 잘 가지고 있잖아요.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느냐 이게 오프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근데 진짜 이게 막 원래는 개울이 지나갔었던 자리인가 봐요. 이런 길을 지금도 여전히 롤링과 피치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고도는 아까 660m였는데 꽤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고도는 128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온 이 산이 고도 자체가 높진 않지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올라오는 데까지 길이 너무 험난해요. 너무 험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해서 이 산을 오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힘들어. 이거 앞에 또 물 웅덩이가 있고 이게 진흙이 물을 많이 먹으면서록 미끄럽거든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공사장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산 중턱이라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륜으로 가더라도 너무 돌밭길이라든지 너무 이제 고도차가 높은 구간이 아닌 이상 문제없이 잘 달려주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랭글러의 루비콘 사하라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온로드에서도 장점이 많은 차량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오프로드를 왔을 때 이 랭글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을 확실하게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 등판각도 15도 이상의 완전 돌밭길 있잖아요. 그런 길은 아무래도 이제 온로드 타이어가 껴져 있는 사하라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루비콘이 확실히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루비콘을 타면은 디퍼렌셜 락이라고 이렇게 빨간 색깔로 레버가 따로 있는 위치에 사하라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다 카드를 집어넣어 놨는데요. 수납 공간이 추가로 생긴다는 건 좋긴 하지만 본격 오프로드를 가기에는 약간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살짝은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홍씨의 오프로드 시승기를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